이번 시간에 우리 기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정에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방금 봤던 거 말고 나머지 것들 있죠? 이제 소리다, 뭐 알림이다, 집중이다, 아니면 그 아래쪽에 있는 저장수다, 근거리 공유다, 멀티태스킹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 선택적 기능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소리하고 나오죠? 이 소리가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소리라는 게 있는데, 소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출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입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력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소리를 출력할 그 장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볼륨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제 거는 100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출력되는 그 소리 크기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소리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100을 이제 50%로 이제 줄였습니다. 50으로 이제 줄이게 되면 내 컴퓨터에 출력되는 그 소리가 결정이 되는 그 볼륨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앱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앱들의 음량이 일괄적으로 싹 다 이제 조정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은 말 그대로 소리를 입력할 그 장치를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말하기 또는 녹음 장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 거는 이제 마이크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볼륨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으면 이 파란색 막대기가 좌우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 작동 여부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에 보게 되면 이제 출력이라는 게 있고 입력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출력은 이제 소리 낼 그 장치, 출력 장치를 이제 선택해 주는 거고요. 입력이다 그러면 소리를 입력할 그 장치, 마이크를 이제 선택해 주는 거죠. 그때 출력 볼륨이 있었는데 이 출력 볼륨은 우리 장치를 통해서 출력되는 그 소리의 크기를 이제 지정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소리 크기를 내가 지정하게 되면, 그거는 마스터 볼륨 그 기능을 이제 수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터 볼륨 기능을 이제 수행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스터 볼륨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장치가 이제 출력하는 최종 음량을 결정하는 그 볼륨인데, 소리 내는 그런 이제 앱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소리를 내는 모든 앱들의 음량을 일괄적으로 이제 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 제가 이제 막 말을 하니까 마이크 작동 여부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음량에 따라서 파란색 막대기가 좌우로 막 움직였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알림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알림을 사용할래 말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이제 알림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알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정 앱에서 보낸 그런 알림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래 말래 그거를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림이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됐든 아니면 앱에서 보낸 그런 알림 메시지를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었고 그때 표시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센터에 이제 표시되는 바로가기나 아니면 이제 알림에 대한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 버튼에서 알림센터 이곳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로가기가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절전 모드가 됐든 야간 모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집중하고 나오죠. 이 집중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알림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집중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방해 요소를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집중이에요. 이 집중을 내가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집중하고 집중 세션을 이제 시작할래 말래 여기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세션 기간도 우리가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집중을 했을 때 시계 옆에 타이머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아니면 작업 표시를 앱에서 베이지를 이제 숨길래 안 숨길래 그리고 작업 표시를 앱에서 플래시를 이제 숨길래 말래
그리고 방해 금지를 켤래 말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집중 세션 시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오른쪽 위에 지금처럼 집중 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집중이라는 거는 중요한 작업이나 게임 아니면 공부 이런 것들 할 때 방해를 이제 줄여서 더 많은 작업을 집중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중 세션 그 환경을 설정하는 곳이 우리 이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세션 시작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정된 그 세션 기간 동안에는 집중 모드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 해서 시계 앱에 타이머 표시도 이제 되고요. 그리고 방해 금지 켜기가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 표시를 봤을 때 시간 날짜가 써져 있고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아이콘이 하나 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방해 금지 켜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방해 금지 켜기 그리고 시계 앱의 타이머 표시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 세션 중에는 시각적인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 표시를 앱의 배지 숨기기 그리고 작업 표시를 앱의 플래시 숨기기 이걸 이제 할래 말래 그런 것도 아까 설정할 수 있었죠. 이런 게 우리 집중이라는 거요. 그래서 집중은 뭐를 제공해준다? 집중할 수 있게 뭔가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그 세션 환경을 설정하는 곳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라는 거요. 이 저장소가 뭔지 보자고요. 우리 이제 시스템에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저장소라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나의 C 드라이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드디스크를 지금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게 이제 표시됐고요. 이 C 드라이브에 설치된 앱은 지금 얼만큼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데스크톱 바탕 화면에서 지금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임시 파일은 지금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임시 파일,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임시 파일들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쭉쭉쭉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파일 제거, 얘를 이제 클릭해서 임시 파일도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설치된 앱이 있는데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앱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치되어 있던 그런 앱이 됐든 임시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삭제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이제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필요해서 내가 설치했었는데 지금 이제 불필요한 그런 앱들이 있다고요.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저장소로 들어와서 설치된 앱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앱들 나한테 지금 당장 불필요한 그런 앱들은 우리가 삭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저장소라는 곳은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앱이나 아니면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해서 사용 공간을 이제 확보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멀티태스킹이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요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설정에 이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있어요. 멀티태스킹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창 끄기라는 게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창의 제목 표시줄 흔들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창 끄기다. 그리고 창의 제목 표시를 흔들기다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좀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터넷 창을 제가 이제 두 개 열어놨고 그리고 파일 탐색기도 이렇게 이제 열어놨어요. 그때 이 파일 탐색기의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위로 쭉 데리고 올라가서 마우스에서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대화가 되죠. 그리고 이 제목 표시줄을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화면 왼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마우스에서 손을 띄게 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제 절반 크기를 이제 차지한다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제목 표시줄 이곳을 이제 마우스로 쭉 들어간 다음에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서 손을 놓게 되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바탕화면 절반을 차지하는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커진다고요. 이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창 끌기
에어로 스냅이라 그랬어요. 요거 이제 기억나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세 개 창이 떠 있을 때 지금처럼 이 탐색기를 선택하고 제목 표시를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얘를 이제 흔들어요. 이렇게 이제 흔들었을 때 내가 선택한 창만 이렇게 이제 남고 나머지는 우리 작업 표시로 싹 다 이제 최소화 되는 거. 그리고 다시 이 제목 표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제 흔들어요. 이렇게 이제 흔들었을 때 다시 원상복구되는 이런 기능이요. 이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에어로 쉐이크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에어로 스냅이 됐든 에어로 쉐이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쓸래 말래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lt 탭을 누르게 되면 작업 전환할 수 있게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실행 중인 그런 앱 창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요. 웹브라우저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탭으로 우리가 여러 개 화면을 볼 수 있죠. 그때 그 탭을 이제 몇 개까지 이제 포함해서 표시할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탭 표시 안함도 있고 가장 최근 탭 3개, 5개, 20개 그렇게 이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Alt 탭을 이렇게 이제 눌렀을 때 작업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인터넷 창을 몇 개 탭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낼 건지 그런 곳 지정하는 곳이 우리 이제 멀티태스킹이요. 그래서 우리 멀티태스킹에서는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이제 조절해서 화면에 이제 분할해서 정렬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냅 레이아웃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창에 이제 제목 표시를 그거를 이제 잡고 우리가 이제 흔들어요. 흔들었을 때 현재 창만 남기고 다른 모든 창들을 작업 표시로 우리 이제 최소화하는 창의 제목 표시를 흔들기 그거를 이제 사용할래 말래 그 여부도 이제 설정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창의 크기를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에어로 스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창 제목 표시를 잡고 흔드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에어로 쉐이크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 기능을 쓸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Alt 탭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실행 중인 앱들도 나타나지만 우리 웹브라우저요 인터넷 창을 보게 되면 여러 개 탭들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개별 탭까지 포함해서 목록으로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 데스크톱에 작업 환경을 설정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스크톱이라고 있죠. 여기서 가상 데스크톱 그 작업 환경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멀티태스킹 여기서는 가상 데스크톱에 그 작업 환경을 우리가 설정하거나 아니면 Alt 탭을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탭들로 구성시킬 수 있는데 그런 개별 탭까지 포함을 해서 Alt 탭을 눌렀을 때 그 목록이 나타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이제 설정할 수 있었고 에어로 스냅이 됐든 아니면 우리 에어로 쉐이크 그런 거를 우리 쓸래 말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태스킹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근거리 공유라고 있죠. 우리 이제 시스템에 보게 되면 근거리 공유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근거리 공유하고 끄기가 있고 내 디바이스만이라는 것도 있고 주변 모든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요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공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데이터를 이제 공유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수신한 파일을 다음에 저장해라 그렇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근거리 공유를 했어요. 내가 이제 받은 그 파일이 있겠죠. 그 파일이 저장되는 그 위치, 그 경로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장치를 지금 요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는 주변에 이제 다른 장치에서 내 컴퓨터를 검색할 때 그때 이제 표시될 그 장치 이름이에요. 그 장치 이름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름 바꾸기 얘를 이제 선택해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거리 공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거리요. 짧은 거리요. 해서 주변에 있는 그 윈도우 장치와 파일이 됐든 사진이 됐든 링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이제 공유하는 그 기능을 보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공유 범위를 찍어줄 수 있는데 그때 끄기가 있고 내 디바이스만이라는 것도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근거리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근거리 공유를 받은 그런 이제 파일들은 어디에 이제 저장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 위치도 변경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장치에서 내 컴퓨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그때 이제 표시될 그 장치 이름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선택적 기능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들어왔을 때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이제 선택적 기능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선택적 기능 보기 또는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기능 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된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메모장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내 컴퓨터에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제거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여기서 사용 가능한 기능 보기라는 거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는 내 컴퓨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 추가 안 된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제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이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은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해서 우리 선택적 기능이라는 거요. 이 선택적 기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설치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 곳을 보고 우리가 선택적 기능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선택적 기능을 이용해서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앱들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선택적 기능은 누가 제공한다? 윈도우에 제공하더라. 윈도우에 제공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윈도우에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기능을 이제 추가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이제 실제로 추가되는 그 위치는 우리 경로로 봤을 때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이곳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적 기능 얘를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선택적 기능 보기 또는 편집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기능 보기라는 그 단추가 있었죠. 얘를 이제 클릭해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추가하고 제거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 거에 보면 메모장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거했어요. 제거한 그런 기능들은 내가 이제 다시 필요할 경우에 내가 이제 다시 설치를 할 수 있겠죠. 왜? 그 메모장은 윈도우에 있으니까 다시 내가 삭제를 했다. 그러면 선택적 기능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메모장을 다시 이제 추가를 시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